내가 도와주겠다고 그게 우리 거래였잖아. 단독으로 드릴게요, 인터뷰까지. 죗값을 덜 치른 건 너야. 캠퍼스 앞에 서서 붓을 들고 있던 홍현희는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율라영이었습니다. 홍현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라영을 노려보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게 당신이죠? 홍현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영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답했습니다. 그때 죽였어야 했어요. 홍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라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박재열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한국대 법대 같은 동기였고 연인이었던 그 사람은 집착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협박하고 따라다니고 그날 밤에는 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어요. 우린 정당방위였어요. 정당방위라면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홍현희가 비웃었습니다. 겁이 났으니까요. 대학생이었으니까. 미래가 망가질까봐 두려웠으니까. 라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라영은 홍현희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킬게요. 박재열이랑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게 해드리게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게요. 그러니까 저희 편이 되어주세요. 홍현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들 편이요? 커넥트 말이에요. 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재열이 그 조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커넥트를 무너뜨리면 당신도 그 사람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라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홍현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홍현희가 의아해했습니다. 박재열과 조유정, 이선화의 연락 기록이에요. 라영이 설명했습니다. 박재열이 기소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을 협박해서 커넥트에 가입시킨 정황 증거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만남 일정. 이걸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유책 배우자로 만들 수 있어요. 홍현희는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알려드리게요. 그 이상은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증언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해요. 약속합니다. 라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홍현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1년 전쯤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억을 되찾았다면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검찰 업무라고 했지만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마치 명령을 받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은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조유정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라영은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박재열 위에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황현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안경 쓴 남자 이준혁의 동료 기자 김성훈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제게 이걸 맡겼어요.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황현진 변호사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현진은 노트북을 받아들며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왜 진작 주지 않으신 거예요? 무서웠어요. 성훈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준혁이가 죽은 걸 보고 저도 위험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이제라도 드리는 겁니다. 준혁이가 목숨 걸고 취재한 건데 그냥 묻힐 순 없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암호가 걸려있어서 못 열어봤어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게 전부 밝혀지면 나라가 뒤집힐 거야였어요. 현진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꼭 이 자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L&J 사무실로 돌아온 현진은 라영과 신재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에 모여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 입력 창이 나타났습니다. 암호가 뭘까? 신재가 고민했습니다. 현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몇 가지 암호를 시도했습니다. 이준혁의 생일, 자신의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니케 0315. 자신이 프랑스에서 사준 니케 여신상과 두 사람이 처음 사귄 날짜의 조합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수많은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넥트 조사, 피해자 인터뷰, 검찰 유착, VIP 명단,
2005 사건. 이게 나영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모든 걸 조사해뒀네. 신재가 VIP 명단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 연예인, 판사, 검사, 놀라운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권중현 변호사도 있네. 현진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는데 권중현이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나라가 뒤집힐 일이야. 나영이 경악했습니다. 그때 신재의 눈이 검찰 유착 폴더에 멈췄습니다. 파일을 열자 박재열과 조유정, 이선아의 연결고리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날짜와 커넥트 가입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걸로 박재열을 잡을 수 있어. 신재가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한민서는 오랜만에 L&J에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영의 집에서만 지내다가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한민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중현이 L&J 사무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민서는 권중현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그날 밤 대저택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민서는 재빨리 회의실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나영이 민서를 감싸 안으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신재는 노트북을 재빨리 닫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권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신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권중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경영 방침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 신재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며칠 후 L&J 사무실에 한 여성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최은지 기자였습니다. 율라영이 직접 요청해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단독으로 드릴게요. 인터뷰까지. 나영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최은지 기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무진직원 박재열 검사의 비리. 나영이 준비해온 자료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가 기소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을 성매매 조직에 넘긴 정황이 있어요. 최은지가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조유정과 이선아의 사례, 기소유예 결정과 커넥트 가입 시기의 일치, 박재열과의 연락 기록, 모든 것이 정황 증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최은지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내일 기사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내일 조간 일면 톱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구성규는 2005년 한국대 법대생 실종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황현진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성규는 아내 현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진은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진아, 성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나영 씨랑 신재 씨가 자꾸 위험한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돼. 현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네가 지하철에서 습격당한 것도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숨길 순 없었습니다. 특히 뱃속에 아이가 있는 지금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현진이 성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커넥트라는 성매매 조직을 조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하철에서 습격당한 것도 그 조직 때문이었어. 성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넥트? 성매매 조직? 응. 검사랑 경찰이 유착되어 있고 VIP 회원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야. 정치인, 재벌. 정말 나라가 뒤집힐 일이야. 성규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널 습격했어? 그때는 아직 임신 사실을 몰랐을 거야. 하지만 현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성규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리고 2005년 사건 때문에 여보가 더 복잡해질까봐.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너야. 우리 아기야. 성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영 씨랑 신재 씨는 뭐라고 해?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여보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 커넥트 조직 막을 수 있게 도와줘. 성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근데 현진아, 한 가지만 약속해. 더 이상 위험한 일에 직접 나서지 마. 내가 할게. 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성규는 나영과 신재를 따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진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성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넥트 조직 말입니다. 그리고 현진이가 습격당한 것도. 나영과 신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현진이를 더 잘 지켜야 했는데. 아닙니다. 성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커넥트 조직 잡는 거. 근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재열 검사가 이 조직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신재가 파일을 꺼내 성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재열이 기소권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을 커넥트에 넘겼어요. 조유정이랑 이선아가 그 사례고요. 성규는 파일을 훑어보며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현진이를 습격한 것도 커넥트 조직의 하수인들이에요. 나영이 덧붙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박재열이 아니지만 그가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해요. 성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날 성규는 박재열의 검찰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현진이 습격당했을 때의 CCTV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재열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님? 박재열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성규는 CCTV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현진이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둡니다. 박재열은 사진을 집어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진이 습격당했던 날 CCTV입니다. 커넥트 조직 하수인이죠. 그리고 검사님은 그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규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박재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곧 다 밝혀질 겁니다. 성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2005년 사건 수사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검사님 계획에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재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진이는 제 아내고 지금 임신 중입니다. 검사님이 복수하고 싶든 뭘 하고 싶든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성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돌아섰습니다. 박재열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임신? 황현진이 임신했다고? 그날 저녁 강신재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머니 성태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재는 어머니를 저택까지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신재야. 성태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L&J 그만두고 헤일로 들어올 생각 없어? 없어요. 신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성태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신재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큰 사건 쫓고 있어요. 성매매 어플 커넥트인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 사건에 권중현 변호사가 이용자로 연루되어 있어요. 신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성태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 있어? 성태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사진도 있어요. 신재가 휴대폰을 꺼내 뒤로 건넸습니다. 성태임은 사진을 보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권중현이 호텔 복도에서 젊은 여성과 남성을 대동하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처리할게. 성태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권중현은 내가 처리한다고. 성태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L&J는 포기해. 이 사건 너무 위험해. 안 돼요. 신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왔어요. 조유정이 죽었어요. 한민서 같은 아이들이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전 멈출 수 없어요. 그럼 나도 널 지켜줄 수 없어. 성태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신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민서는 라영의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라영은 늦게까지 일이 있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민서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선아였습니다. 민서야, 나 좀 도와줘. 제발. 한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처럼 따랐던 사람. 가출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선아는 한민서에게 밥을 사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선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선아는 한민서를 이용했고 커넥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의 정 때문에 한민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선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커넥트에서 마약 혐의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대신 일을 하나 해야 한대. 무슨 일인데? L&J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하나를 가져와야 해. 이준혁 기자 거라고 하던데. 한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거 중요한 증거야. 민서야, 제발. 이선아가 울먹였습니다. 나 안 그러면 다시 감옥 가. 그리고 이선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도 위험해질 거야.
그 사람들이 너 사진 가지고 있어. 네가 L&J 도와주는 거 다 알고 있대. 만약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율라영 변호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네가 예전에 엄마라고 부르던 거 기억나지? 그때처럼 한 번만 더 도와줘. 한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 가출팸 시절 이선아를 엄마라고 부르며 의지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영 변호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 너 왜 이래?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서야, 네가 사무실 열쇠 있잖아. 내일 아무도 없을 때 노트북만 가져다 줘. 그럼 다 끝나. 제발.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엔 네가 날 도와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민서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라영 변호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선아를 도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재열 검사 비리 기사가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S검사 기소권 이용한 성매매 알선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비록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박재열은 신문을 보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 저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북은 확보했나? 네, 오늘 중으로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기사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정황 증거뿐이야. 노트북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날 오후 한민서는 L&J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라영과 신재, 현지는 모두 외부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이준혁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변호사님들. 한민서는 속으로 사과하며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한민서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골목, 그곳에서 이선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이선아가 노트북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거 돌려놓을 수 있지? 한민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선아는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현진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확인하려다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이 없어졌어. 현진이 라영과 신재에게 전화하며 외쳤습니다. 곧 라영과 신재도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 곳곳을 뒤졌지만 노트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USB는? 라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백업 중이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어. VIP 명단이랑 검찰 유착 파일은 백업했지만 나머지는 현진이 절망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한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민서야, 무슨 일이야? 라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민서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선아의 협박, 노트북을 가져다 준 것,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라영이 한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우리가 잘 지켜주지 못해서야. 하지만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율라영은 박재열을 찾아갔습니다. 검찰청 앞 공원에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영아? 박재열이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기사 봤어? 라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재열이 비웃었습니다. 봤지. 근데 정황 증거뿐이더라? 결정적인 게 없던데? 죗값을 덜 치른 건. 라영이 박재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야. 죗값? 내가 무슨 죗값을 치러? 박재열이 도발했습니다. 20년 전 넌 나를 겁탈하려 했어. 연인이었다는 걸 핑계로 집착하고 협박하고 폭행했지. 그런데 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기억을 잃었다는 핑계로. 증거라도 있어? 박재열이 냉소했습니다. 곧 다 밝혀질 거야. 라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커넥트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 조유정이랑 이선아한테 한 짓, 전부. 박재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재열아. 라영이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라영은 걸어갔습니다. 박재열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율라영이 선전포고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 저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한 일이야. 계획대로 진행해.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L&J와 커넥트 조직 사이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